예, 금일 S&P 500 지수 보합 정도. 예. 다우존스 조금 올랐고 나스닥 3점이 빠졌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보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국채 수익률은 이걸 봐야 되겠네요.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 여기 보시면 요 한 달 내에 보면 올라오다가 여기 찍고 들렸다가 다시 머리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최근 트렌드는 올라가던 게 멈추고 아랫 방향으로 10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30년 같은 경우도 트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장기 국채가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이게 정점을 찍었는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얘가. 여하튼 그래서 주가 보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EU 관세 50%인가요? 뭐 한 방 땅 때려가지고 밀렸다가 주말 메모리얼데이 모유 때 취소해서 들렸다가 오면서 행정법원인가요? 거기 해가지고 야 트럼프 그렇게 막 뭐 비상 이 거론하면서 관세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그거 상고하니까 또 야 그래도 유지해 그랬다가 오늘은 또 야 중국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 물론 더 센 발언 안 했지만 뭐 관세를 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다. 모든 것은 트럼프에 달랐다. 그래서 타코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한번 질르면 주가가 빠지니까 사고 나중에 이제 물러날 거니까 물러나면 치킨 아웃 도망갈 거니까 튈 거니까 꼬물릴 뺄 거니까 그때 팔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타코 얘기를 들어서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자회견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거 같은 건 긍정적인 거죠. 지지선을 걸치고 다시 반등했으니까. 그런데 MACD 선을 보면 이거 확대해 볼까요? MACD를 보면 여기 예, 중요 이동평균선 시그널선 이걸 뚫고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강도로 보면 지금 상승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건 맞고요. 이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그럴 만한 것들이 농후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RSI 봐도 이평선 밑에서 지금 뚫리질 않고 밑에서 헤매고 있죠. 그 다음에 MFI 돈의 흐름 쪽에서 놓고 봐도 보시면 이 추세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펀더멘탈로 보면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반등 강도도 있고 이제 쉴 때 된 거 아니야? 약간 조정 최소한 조정을 안 받더라도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옆으로 개걸음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로 가는 거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또 트럼프가 뭔 말을 할지 또 협상 타결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그게 각국이 협상을 좀 빨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게 끄는 쪽으로 지금 뉘앙스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딴 거를 조금 보면 이게 S&P 500 지수의 그 선 차트를 한번 이렇게 선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30 이동평선 지우고 이게 S&P 500 지수인데 이거에다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S&P 500 지수가 가중평균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격평균 지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이게 가격평균이고 이게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나눠준 거죠, 주식으로. 근데 얘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약간 낮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술주 XLK ETF 하고요.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된 ETF XLP 요거를 보면 이거 너무 많이 헷갈리네요. 이거 하나 지울게요. 이렇게 보면 요게 기술주고 요게 필수 소비재거든요. 필수 소비재는 더 강하게 위로 들고 올려갖고 기술주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는 강도를 잃고 있고 경기 비민감주는 경기 방어주는 강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투자자들이 이거 봐라. 좀 경기 방어 쪽으로 대응하는
민감주 쪽을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큰 애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은데 이게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을 보면 유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트렌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가 사우디가 그 쿼터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이제는 사우디가 파이를 자꾸 깎아먹으니까 다른 쪽에서 자꾸 쿼터 준 대로 안 하고 자꾸 추가 생산을 해서 자기 파이를 자꾸 뺏어가니까 사우디가 파이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유가는 한동안은 이게 오르지를 못하고 60달러 언저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구리는 쭉 올라와서 트럼프 들어오면서 들려 올라왔다가 4월 발표에 급락했다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개걸음을 치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유가가 떨어지는 건 경제에 뭐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구리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 보면 경제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하나 얘기 더 드릴까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그러면서 이 금값이 힘을 잃고 있죠. 트렌드가. 안전자산으로 이 채권이 받아주면 국채가 받아주면 금값이 올라가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권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으로 빠져야 될 자금들이 이 금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값 가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쭉 보면 여기 밑에 뭐 다른 유럽 지표는 안 보고 미국 지표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PC 물가 상승률 프라이스 인덱스 나왔는데 코어 PC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2.5로 낮아졌어요. 2.7이었는데. 근데 요거 보면 이게 직전에 2.7이었는데 예전에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표를 2.8이라고 했어요. 2.8 나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갱신합니다. 2.9로 0.1 올랐죠. 2.6으로 낮았다 그랬는데 0.1 또 올랐어요. 2.8이라고 낮았는데 이번에 0.25 높아졌거든요. 2.6, 0.1 높아졌어요. 이게 다 갱신된 거거든요. 높아지게 갱신된 겁니다. 연두색이. 2.5 나왔는데 이게 2.5가 아니고 또 뭐 2.6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다. 트렌드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아직 기업들이 가격에 전가한 지표가 안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달 나오는 지표가 얘를 들어올리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들. 그때 이제 채권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올라가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면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소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개인소득이 0.8% 증가했거든요. 전월 0.7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이것도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근데 소비는 줄었어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는 줄었잖아요. 줄은 게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직전월에 0.7 증가했었는데 그 전월보다 요번에는 요 전월 그러니까 3월보다 0.2 준 거죠. 0.2 증가한 거죠. 이게 그 관세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 때문에 대규모로 막 지출을 먼저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차트를 하나 볼게요. 이거거든요. 이거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좀 전에 전월이고요.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요게 개인 소득이거든요. 근데 개인 소득이 올 초 1월 달 지나서 2월, 3월, 4월 올라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율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요거 보면 요거 퍼스널 인컴이거든요. 이거는 그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좋은 거죠. 세금이나 이런 뭐 그 공적자금 빼고 나서 연금 빼고 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자 부분도 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공적연금까지만 빼고 문제는
개인 소비 지출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어요. 계속 트렌드가.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나는 형태로 가면 좋은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고 소득과 가처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빨간 건데 이게 저축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요. 그냥 저축 금액입니다. 그 월. 근데 저축 금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축 금액이 돈이 남아서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은 줄이면서 저축은 늘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현재 상황이 좀 불확실하거나 이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쩜 상반된 결과가 상반된 결과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니까 지출에 대한 것들을 약간 좀 조절하면서 남는 소득 부분을 저축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게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데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미국 전체 내셔널이고 이게 이제 주요 20개 대도시인데 요거는 이제 아직은 트렌드가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변화가 없는데 이게 미국 주택 판매의 중앙값이거든요. 미국 전체 주택 판매된 것의 중앙값을 보여주는 트렌드인데 얘는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이걸 뭐 선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라 좀 헷갈리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신규 주택 판매예요. 미국의 단독주택 판매입니다. 신규 단독주택 이게 착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끝에 보세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두 개 다. 보시면 이거 분기입니다.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좋은 뉘앙스가 여기를 보시면 자, 이 두 가지가 내려가죠. 딱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거든요. 이게 좀 전에 보셨던 미디엄 프라이스입니다. 세일즈 프라이스 주택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 포인트가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터닝해서 여기 플러스로 쫙 넘어가면서 여기 집값이 깔딱깔딱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최근 트렌드가 보면 안 잡히네. 마이너스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요거 두 개. 요게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고요. 전 분기 대비 증감률. 요거는 이제 착공 전 분기 대비 증감률인데 얘네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분기로 표시했나? 이게 자동적으로 분기로 표시가 됐나 보네요. 이게 월 단위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주택 가격이 정점 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트렌드가 내려오는 걸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내려온다는 건 사실 제가 직전의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가요? 그러니까 그 민간 투자 중에서 주택 부분의 투자가 안 좋았다고 1분기에 그 트렌드가 주택 시장이 약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기지 관련된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 상황이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지만 못하고 위로 살짝 들리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못 내려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 구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때리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만드니까 그런 것들 역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데이터인데요. 이거 그 미국의 그 주택 건설업자들 협회에 나오는 그 건설업자들이 느끼는 주택 시장에 대한 감도거든요. 이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추세적으로. 좀 전에 봤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업자들이 느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소비 심리나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당장 뭐 크게 뭐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로는 주택 투자, 주택 건설 투자 쪽에도 좀 있을 거고, 주택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택 매매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제반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면 뭐 신규로 주택을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면 가전제품도 구매하고 뭐 이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약해지는 이런 쪽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긍정적인 이게 뭐 큰 추격을 주겠다 이런 뉘앙스보다는요, 경제가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들이 조금씩 소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없이도 3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4월 달에 큰 폭으로 급락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급락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아직 협상은 진행 과정에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보랏빛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보랏빛 얘기만 시장에서 막 그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물론 이게 전고점을 못 간다, 전고점을 뭐 아예 뚫을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확답을 지금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야기돼서 어떤 이슈가 생겨서 올라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러면 얘가 추세를 타고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 펀더멘탈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요, 긍정적인 게 작동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으로 당겨서 소비를 막 땡긴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물가는 아직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세에 대한 충격이,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관세는 매길 거거든요. 그 관세가 어느 정도 매겨지느냐의 차이지,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격에 당연히 전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인 건데, 소비자들이 일단은 앞서서 뭐 작년 하반기나 올 초까지 먼저 구매를 당겨놨다면, 그러니까 미래의 구매를 이미 지출한 거죠. 지출했다면 시간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가격 상승분에 대한 물가 반영 지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선 지출에 대한 소비 둔화도 발현될 거고, 그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다시 소비 안으로 들어올 건데, 그 소비로 들어오는 게 물가 압력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려면 그 물가가 올라가는 그 수준을 넘는 이제 소득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들이 물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물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긍정적이니까 요게 그대로 반영돼서 이 지출을 유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저축을 굉장히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늘리고 있는 거라면, 소득이 물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현재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의 연체율 같은 것들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업부동산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페셜 그 관리 쪽도 막 올라가고 있고,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스페셜 관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감안 안 하고 주가 반등 강도만 보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만 보고, 왜 기업 실적 발표를 왜 얘기 드린 거냐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지금 실적이거든요. 관세 정책이 이게 발생하고 나면 그때 기업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겠느냐, 그때 발표되는 그 발표가 나온 7월 달이나 이때 과연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주식 전문가들의 얘기는 약간은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